지금 거대한 패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칫 엔비디아 같은 거대 공룡 기업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이런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특별히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기 추천합니다. 자, 서론 길게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현재 삼성, SK, LG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그룹은 물론 엔비디아 같은 패권 기업들이 전부 다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는 단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알고는 있지만 이 기술이 가진 진정한 파급력과 시장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유리기판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유리기판 정보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유리기판이 뭐다 이런 뻔한 기술 설명이 아닙니다. 왜 엔비디아 등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기술을 그토록 기다리는지, 왜 삼성과 SK, LG가 이 시장에 수조 원의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보를 아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왜 수십 배 이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자, 핵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간 전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는 누구였습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에 왔던 젠슨왕의 엔비디아죠. 말 그대로 AI 시대는 엔비디아 하나로 설명할 수 있었고, 엔비디아가 구축한 해자는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에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아십니까? 첫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한 이 뉴스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마이크로소프트 CEO 나델리가 직접 터뜨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칩 부족이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놓은 칩을 데이터 센터에 꽂지도 못하고 놀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칩을 대량으로 사놓고도 전기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력 문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두 번째 뉴스인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출시되면서 엔비디아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존 AI 플랫폼의 대명사는 단연 챗 GPT였죠. 근데 제미나이가 지금 성능에서 압도했고 많은 이용자가 갈아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벌써 GPT를 안 쓴 지 오래됐는데요. 그럼 이 소식이 왜 엔비디아에게 악재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엔비디아는요, GPT, 즉 오픈 AI의 투자자입니다. GPT에 돈을 대주죠. 그럼 오픈 AI는 그 돈으로 다시 GPT를 구동시킬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죠. 이 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GPT가 제미나이와 경쟁해서 완전 밀려버리게 되면 엔비디아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방금 봤던 이 뉴스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 제목 뒷부분 TPU로 챗 GPT 성능 압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영원할 것만 같던 GPU의 아성이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왜 중요한지 좀만 더 설명할게요.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잘 벌어서? 아니요. 돈만 잘 번다고 시총 1등 되는 거 아니죠. 정답은 바로 엄청난 해자를 구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 해자는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인데요. 이 쿠다는 GPU를 단순히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병렬 연산용 고속계산 장치, 즉 AI 반도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엔비디아의 프로그래밍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업들은요, 한번 이 쿠다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야말로 엔비디아가 구축한 완벽한 해자였습니다. 근데요, 제미나이가 GPU가 아닌 자체 개발한 TPU로 성능을 압도했다는 것은 지금 이 쿠다의 해자가 깨진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물론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진짜 지금 AI 시대는 한치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TPU가 뭐길래 GPT를 한 방에 역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TPU는 구글이 개발한 딥러닝, 머신러닝 전용 칩입니다. 이게 뭔지 알려면 행렬 곱셈, 텐서, ASIC 등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거 그냥 다 빼고 우리에게 돈 벌어줄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엔비디아의 칩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은 입증을 했죠. 근데 더 정확히는
전력당 성능이 뛰어난 겁니다. 전력 소모가 30에서 80배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쉽게 말해 같은 성능을 내도 전력 소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말했죠. 지금 엔비디아 칩을 구매해놓고 전기가 부족해서 사용도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해자를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성능도 잡고 가장 중요한 전력도 덜 먹는 AI 반도체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가 왜 위기인지, 이 거대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근데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시죠. I'm super hardcore on chips right now, as you may be able to tell. I have chips on the brain. I dream about chips. Literally. 보셨나요? 일론 머스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의 승패는 결국 반도체에서 갈린다는 것을요.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들으니 AI 시대의 패권은 반도체라는 저의 의견에 동의가 좀 되시나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돈을 실제로 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자, 이제 우리가 돈 벌 포인트, 유리기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앞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 문제인 것을 알아봤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반도체 전기가 많이 소모될수록 뭐가 발생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열이 발생됩니다. 자, 근데요, 구글이 개발해서 지금 난리가 난 TPU도 결국 더 성능을 끌어올리겠죠?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반도체를 더 빽빽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클럭도 상승시켜야죠. 결국 어느 순간엔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 전기를 더 소모하게 되고 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열이 발생되면 안에 있는 기판이 휘어진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반도체엔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기판이 열을 받아서 휘게 되면 그 안에 부품들이 제자리를 벗어나고 고장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엔비디아 GPU 한 장에 약 5천만 원인 걸 감안하면 진짜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유리기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요?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열 변형이 적어서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반도체 뭐로 만들죠?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실리콘은 모래에서 나오고요. 근데 유리는 뭐로 만들죠? 네, 맞습니다. 모래로 만듭니다. 둘 다 같은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비슷한 열 팽창 계수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도 비슷하게 휜다는 거고, 그래서 내구성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기판 위로 회로가 지나가야 하는데 유리기판의 표면은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매끈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열이 줄어듭니다. 얇아서 반도체 설계에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가 유리기판의 장점인데요. 뭐 어려운 건 없죠. 자, 근데요, 지금 위기에 처한 엔비디아는 당연하고요. 승기를 잡은 구글, 테슬라, 그리고 기존 반도체 회사인 인텔, AMD 등도 결국엔 유리기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신들이 AI의 핵심인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선 이건 선택이 아니라 꼭 가야 하는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유리기판으로 돈 벌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유리기판 관련주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장비, 소재, 부품.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시계를 보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요. 지금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드는 대기업 중에 선두는 SK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번 CES에서 방금 팔고 왔습니다 라고 말한 게 화제였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 당장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기는 1년 늦은 27년이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고수들의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삼성은 2등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어떻게 해서든 돈을 쏟아부어서 더 빠르게 양산을 시작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은 나왔죠. 대기업들이 앞다퉈 양산 시점을 빠르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장 선점 때문이고요. 그러려면 유리기판을 생산할 장비부터 쫙 깔아놔야 됩니다. 결국 지금이 장비주 투자,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소재는 그 다음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삼성과 SK가 공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핵심 장비 기업입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가끔 올라오는 영상 하나로만 받기 아쉽잖아요. 저희에겐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3개월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소개해드린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하거나 기업 가치 변동 등의 이유로 커버가 종료되면 또 다른 한 종목을 바로 소개해드리는 릴레이 프로젝트입니다. 종목명과 함께 목표가, 비중 조절 등의 가이드와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는데 당연히 100% 무료고요. 여기 제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8199-7263으로 부자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고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선착순 300명만 모집하고 있으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할 기업들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태성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난 유리기판 영상에서 소개한 뒤로 무려 40%나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또 가져왔냐고요? 아직도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고 여전히 기회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핵심 포인트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식각 기술입니다. 유리에 회로가 지나가도록 구멍을 뚫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때 구멍 내부에 레이저에 탄 흔적이나 기판에 불순물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해주는 식각 공정을 태성 장비가 맡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비접촉 운송 기술인데요. 유리는 다 좋은데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정 중 깨지지 않게 옮기는 기술을 태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더욱 핵심 장비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미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의 유리기판 대기업과 오랜 협력사라는 점입니다. 태성은 원래 PCB 기업입니다. PCB를 유리기판 대기업에 오랜 기간 납품을 해왔고 이는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유리기판 관련 특허만 10개 이상 출원했습니다. 유리기판 투자 후보 종목 중에서 태성은 절대 빠지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유리기판의 꽃이자 대장주로 불리는 피롭틱스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처음 소개드린 뒤로 50%까지 급등을 보였었죠. 이 종목은 그냥 유리기판의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핵심 포인트 딱 3가지로 그 이유를 증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TGV 기술입니다. 유리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제일 어렵습니다. 피롭틱스의 장비는 이 구멍을 레이저로 오차 없이 아주 정교하게 뚫어내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죠. 두 번째 포인트, 절단 기술인데요. 유리는 잘 깨지죠. 피롭틱스는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레이저 기술을 오랜 시간 쌓아왔습니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충격은 최소화하고 매끄럽게 절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검사 장비까지 있습니다. TGV 장비로 구멍을 뚫으면 잘 뚫렸나 검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 장비로는 여러 번 촬영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소모됐는데 피롭틱스의 검사 장비는 한 번의 촬영으로 구멍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산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구멍 뚫고 자르고 검사하는 것까지 혼자 다 하는 유리기판의 꽃 피롭틱스. 태성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핵심 장비 기업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기업을 말씀드렸죠. 근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들의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 기업을 포함해서 삼성전기 같은 대기업 종목들도 있는데요. 같이 묶어서 분산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것이니까요.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좋을지 판단이 잘 안 되시면 우리 채널에 제가 소개하는 반도체 기업들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ETF도 요즘 잘 나왔으니까 ETF도 함께 포트로 구성하면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기 급등락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도체 시장은요, 이제 5년, 10년으로는 안 끝납니다. 슈퍼사이클이죠. 반도체는 대체제도 없죠. 이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우린 어쩌면 엄청난 부를 이룰 기회 앞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분할 관점으로 종목을 나눠서 가시면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계좌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상위 1%입니다. 한번 유리기판에 대해 아냐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99% 모른다고 할 겁니다. 이미 앞서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어떤 부분이 유익했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귀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리치맥스 팀은 성장하고 그릇을 채우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고 싶어서 3개월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 종목 릴레이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시고 넘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는 그거로 충분합니다. 여기 제 번호 다시 올려드립니다. 010-8199-7263 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고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1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